자, 들리시나요? 드르륵 드르륵. 이 느낌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냥 다이얼만 돌리면 되니까 굉장히 편해지면서 상당히 편집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다이얼에 확대 축소를 지정해 놓으니까 이렇게 사용할 때 편하더라고요. 보통 영상 편집이나 이미지 작업하시는 분들은 투어박스란 제품을 이미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투어박스 엘리트란 제품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게 새해 첫 영상인데 인사는 드려야겠죠. 자,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유로 2024년 첫 영상이 좀 늦어지긴 했는데 죄송하고요. 자, 올 한해도 같이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편집 컨트롤러가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의 단축키 기능을 버튼이나 다이얼에 매핑해서 원하는 기능을 실행하거나 어떤 수치 조절을 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입력 보조 장치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제품을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얘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얘도 직전까지 아주 잘 사용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게 유선이고 또 버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간단한 형식의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투어박스 엘리트 제품을 보내주셔서 사용해보게 됐어요. 자, 일단 간단한 언박싱입니다. 설명서가 꽤 두꺼운 게 그만큼 기능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내용들 오늘 최대한 요약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고 예쁘더라고요. 한 손에 올라갈 정도로 사이즈는 작은데 또 무게는 묵직해서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이게 들고 다니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무거운 무게가 아니라 사용 중에 미끌리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견고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래쪽에는 전원 버튼이랑 리셋 버튼, 그리고 미끌림 방지 고무가 있고 AA 건전지 2개로 작동을 하는데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충전식이 아닌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컬러는 화이트와 블랙, 그리고 반투명한 스모크 트랜스루센트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저는 가장 세련돼 보이는 스모크 투명 버전을 선택했습니다. 지문이 묻지 않는 무광 재질로 촉감도 부드럽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예쁘지 않나요? 조작부는 이렇게 회전이 가능한 3개의 휠과 큼직한 메인 버튼 4개, 그리고 키트 버튼이라고 하는 작은 버튼 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휠들도 각각 클릭이 가능해서 기능을 따로 부여할 수 있어요. 버튼들의 느낌도 그렇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게임기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휠과 버튼들도 각각 이름들이 있는데 이름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일단 모양이랑 위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어박스 엘리트를 사용하려면 일단 투어박스 홈페이지에서 전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설치해야 되는데요. 저는 맥을 사용하니까 맥용 콘솔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컨트롤러의 전원을 켜고 블루투스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펌업까지 해주고 나면 실행이 되는데 여러가지 기본 프로그램의 프리셋들이 이미 설정이 돼 있어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 사전 설정 자동 전환을 켜주면 이렇게 프로그램과 연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프로그램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프리셋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자기만의 프리셋을 따로 만들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 보면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 놓은 프리셋들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 제가 다른 프리셋도 다 써봤는데 그냥 기본 프리셋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프리셋들이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 다 빠져 있어서 그냥 기본 프리셋을 쓰되 몇 가지만 수정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기본 프리셋을 좀 살펴볼게요. 몇 가지만 작동을 해보면 이 노브는 1프레임씩 이동을 하는 노브인데 정밀한 이동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누르면 마커도 기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하 스크롤은 타임라인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 이 톨 버튼은 누른 채로 스크롤을 돌리면 클립 확대 축소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작은 키트 버튼들에서 이 C1, C2는 각각 언두, 리두로 매핑이 돼 있어서 손쉽게 되돌리기도 가능합니다. 이것만 해도 컷 편집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지는데 이걸 키보드로 하려면 프레임 이동할 때 방향키 따다닥 눌러야 되고 타임라인 확대 축소하는 것도 이렇게 버튼을 2개씩 눌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클립 높이 조절하는 것도 이렇게 클립 버튼 누르고 마우스로 수치 조절해줘야 되는 걸 그냥 다이얼만 돌리면 되니까 굉장히 편해지면서 상당히 편집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사이드 버튼과 노브를 같이 조작하면 볼륨 조절이 되거든요. 이것도 편하더라고요. 마우스로 하면 이렇게 볼륨을 미세하게 조정하기 힘든 때가 많은데 노브로 1dB씩 직관적으로 조절이 되니까 이게 상당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투어박스 엘리트에는 햅틱 피드백 기능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원이 꺼져 있을 때는 이렇게 노브가 헛돌게 되는데 전원을 켜고 프로그램에 연결이 되면 자, 들리시나요?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햅틱 진동으로
마치 눈금을 하나하나 이동하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 느낌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좋더라고요. 이게 업계 최초로 와이드밴드 전동 모터를 탑재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빠르게 구동이 되고 딜레이가 없어서 직접적인 클릭감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항목을 수정을 해볼 텐데요. 일단 이 다이얼이 원래는 10프레임씩 이동을 하는 건데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클립씩 이동하는 걸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기능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직접 단축키를 눌러도 되고 리스트 중에 선택해도 되는데 이렇게 다른 기능을 매핑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원하는 기능을 원하는 버튼에 매핑할 수가 있는데 트리밍 기능을 넣어줄 겁니다. 트리밍이 뭐냐면 현재 위치의 이전이나 이후를 한꺼번에 날리는 기능인데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저는 트리밍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트리밍 기능을 매핑해 줄 겁니다. 좌우 방향키에 트리밍 기능을 넣어줄 건데 원래는 범위 설정할 때 시작과 끝부분을 지정해주는 기능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키보드 I5로 하면 되니까 지워주고 단축키 옵션 대괄호를 매핑해줬어요. 물론 각자 편한 대로 다른 버튼에 매핑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블레이드로 클립을 두 군데 분할하고 가운데 클립을 선택해서 삭제하는 식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던데 방향키 아래쪽이 블레이드거든요. 그냥 원하는 위치에서 블레이드로 분할하고 방향키로 한 번에 날려버리면 되니까 컷 편집이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꼭 이런 편집 컨트롤러가 아니더라도 트리밍 기능 안 써보신 분들은 단축키 써서라도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 강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초승달처럼 생긴 버튼이 있잖아요. 얘가 놀고 있어서 여기다가 속성 제거 기능을 넣어줄게요. 보통 이것저것 이펙트 넣고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어서 원상태로 복귀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단축키로 하면 커맨드, 옵션, X 이렇게 3개를 눌러야 되는데 그냥 버튼 하나면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버튼이 여러 개라 손에 익을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때를 위해서 HUD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반 HUD와 십자 패드 HUD 두 가지를 제공하는데 일반 HUD는 각 버튼들을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요. 십자 패드 HUD는 방향키의 기능들을 보여줍니다. 버튼을 하나 누르면 그 버튼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이게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고 원하는 위치로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해서 화면이 가려지거나 하는 불편도 없어요. 물론 안 보이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매크로 기능을 비롯해서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싱글 클릭이냐 더블 클릭이냐에 따라서 기능들이 달라지고 각 버튼들의 조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매핑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걸 다 외우는 게 또 일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기능들 다 사용하는 건 좀 무리라고 보고요. 어떤 경우에는 손에 익은 키보드나 마우스가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컨트롤러 이 각각의 역할을 적절히 나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앞으로 기능들을 더 추가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소개해드린 몇 가지 기능만으로도 컷 편집할 때 굉장히 편하고 이것만으로도 컨트롤러의 역할은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적용을 좀 해보면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같은 보정 프로그램에서도 수치 조절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고요. 꼭 이런 이미지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크롬 같은 브라우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다이얼에 확대 축소를 지정해 놓으니까 이렇게 사용할 때 편하더라고요. 자, 장단점을 요약해보면 일단 무선이라서 케이블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버튼 조합이 다양해서 많은 기능을 매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햅틱 피드백으로 굉장히 직관적인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딱히 기능적으로 아쉬운 점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역시 충전식이 아니라 AA 건전지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란 건데 이 스펙상으로는 최대 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매번 건전지 갈아주는 건 좀 귀찮은 일일 것 같긴 합니다. 딱 여기서 C타입 충전 단자 딱 달고 나왔으면 어땠을까?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 버튼과 다이얼들의 배열이 불규칙적인 것도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버튼들의 위치가 이렇게 딱딱 일렬로 규칙적이면 뭔가 안 보고도 척척 빠르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예술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배열돼 있다 보니까 손에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초반에는 그 버튼이 어디 있더라? 이렇게 좀 보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 두 가지 말고는 특별히 아쉬운 점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가격은 컬러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화이트와 블랙이 36만원대, 그리고 스모크가 41만원대로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뭐 컨트롤러 비싼 것들은 뭐 60만원, 100만원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기능에 30만원 안팎이면 뭐 괜찮은 가격이란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작업할 때 약간의 편의성을 위해 지출하기에는 또 높은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만약 자신이 영상 편집이나 이미지 보정을 취미 정도로만 하고 뭐 그렇게 시간에 쫓기지 않는 작업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그냥 단축키나 마우스로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일 수 있을 텐데요. 이게 편집 시간이 단축되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영상이나 이미지 편집을 취미 이상의 어떤 업으로 하시는 분들, 특히 컷 편집이라든가 이런 반복적인 작업이 많고 그런 작업에서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 혹은 일주일에 몇 번 이상 이렇게 정기적으로 결과물을 꼭 만들어내야 되는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면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은 편집 컨트롤러 투어박스 엘리트란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무쪼록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아끼지 마시기 바라고,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